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주간 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어제 미국이 S&P 500 지수가 신고가 났습니다. 주도주는 확고하고요. 자, 미국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워낙 좀 많이 빠져서 지난주도 고생하셨겠지만 저점 바닥밴드 잘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잘 취하고 저가 매수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어쨌든 우리가 주식 볼 때 빠뜨릴 수 없고 가장 기본으로 보는 오늘 미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종목도 한번 찍어 가면서 나라별로 주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돈 공부입니다. 짧게 한번 미국 증시 신고가 난 거에 대해서 한번 주도주 말씀드릴 거고 그 뒤에 조금 원래 찍던 긴 영상들이 있어요. 자, 미국이나 중국 안 좋고 그다음에 대만 비교하고 일본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흐름대로 우리나라랑 포함해서 나라별로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히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글로벌 기업들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한번 세계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남자들끼리 그 사우나 가잖아요. 오늘 또 간만에 사우나 모임이 있어서 가기 전에 요거는 좀 짧게 찍고 좀 가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나 긴 거는 요즘 한 30분짜리 또 있거든요. 그것도 보셔도 되니까요. 자, 제가 신고가 좋아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어젠가 질문하셨어. 야,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쌀 때 사는 게 맞는데 또 신고가 나는 건 항상 제가 리스타트다.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페이크도 있어요. 우리가 종목들 보면 올라가고 신고가 나는 척 하다가 요번 에코프로 머티도 그랬었고 그죠. 자주 반도체도 한 두 번 속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목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클수록 규모가 더 클수록 사실 그런 페이크나 휩쏘는 확률은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수를 보기 신고가 났을 때 볼 때는 제가 다우를 떼어놨는데 다우는 원래 30 종목이에요. 30 종목이니까 조금 치우치기 때문에 약간 왜곡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이 보듯이 코스피 종목처럼 미국에는 S&P 500이라고 있습니다. 500 종목이죠.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만든 500 종목인데 이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자, 그러면 S&P 500이 신고가 난 거예요. 이게 사실 상당히 큰 겁니다. 2021년에 그렇게 돈 퍼부으면서 유동성 폭발했던 그 고가를 지금 돌파한 거예요. 2년 만에. 2022년에 그렇게 박살나고 이제 안 좋았잖아요. 금리 올린다 그래서. 뭐 달러다 금리다 뭐 난리 나고 작년 10월 달에도 난리 났었는데 조정을 살짝 받고 1월 달에 제가 양봉 음봉을 계속 따졌잖아요. 음봉 나 있던 게 양봉으로 돌린 거예요. 단기 시세도 좋고 주봉 봤을 때 추세도 좋습니다. 쌀 때 사야 좋은 건데 왜 올라가는 신고가가 더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추세에 달려 있어요. 추세. 자, 좀 이따가 중국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정시 지표라는 게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선행 지수다. 기업을 대표하는 가장 객관지고 가치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나라의 어떤 경쟁력, 특히 우리가 보는 친기업, 기업들의 가장 객관적인 포지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들이 새롭게 더 올라가는 뭔가 모르는 성장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거는 다들 아시는 AI, 그 다음에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신고가 나게 되면 이게 페이크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대표되는 주된 종목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보여드리면서 항상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주도주 다 보는 것처럼 지수가 신고가 났을 때 뭔가 페이크면 종목에서 뭔가 오버된 게 있겠죠. 그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없어요.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미국 사지 왜 우리나라 하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특징이 다 다릅니다. 자, 미국은 보면 평소에 하루에 0. 몇 프로, 1%, 많이 가봐 2%밖에 안 움직여요. 우리나라처럼 수십 프로 왔다 갔다 하는 슈팅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개인들이 많이 붙어서 미국도 밈이라고 밈 주식 알죠? 개인들이 같이 막 사자. 그렇게 해서 뭐 2020년, 2021년에 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막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거는 미국의 장점이 아니거든. 다 박살났어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고 어쨌든 대응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서
거기에 제일 주도되는 제일 강한 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엔비디아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S&P 500의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 먼저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S&P 500 미국의 가장 기준입니다. S&P 500 가장 기준이고 나스닥은 뭐냐? 나스닥은 기술주죠. 성장주죠. 그 나스닥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이미 신고가 났었어요. 나스닥이 왜 가는 놈만 가다 보니까 선별화돼서 AI 쪽이 워낙 잘 갔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100보다 5천 종목이 있는 나스닥을 보통 보거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신고가는 아닙니다. 나스닥이 지금 15,000 넘어가고 있는데 2021년에 고가가 16,000원이니까 선별화되고 차별화되겠지만 또 가는 애들이 가면 나스닥도 신고가 시도할 수 있죠. 어쨌든 S&P 500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데 신고가 났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많이 빠졌고 어쨌든 이런저런 수급 요인 때문에 빠진 우리나라한테는 저점 매수하기 정말 좋았죠. 요번에 1400 초반 중반에 산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잘 좋은 거니까 잘 가져가세요. 좋은 기회를 잘 잡았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종목들 또 사면 돼요. 현금들 가지고. 자,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은 덜 됐지만 S&P 500이 신고가 난 거를 축하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을 보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애플을 좀 봤잖아요. 애플을 봤는데 애플이 좀 약했습니다. 애플이 좀 약해서 걱정을 했지만 요번에 이제 아니다. 애플 AI 뒤처진 거 아니야. 애플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죠. 아이폰이 좀 중국에 잘 안 팔리고 있지만 그 비전 프로를 상당히 새롭게 스페이스 컴퓨팅으로 해서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물론 시총은 이제 MS가 또 올라갔어요. MS가 지금 1등이 돼버렸는데 MS는 새 시대를 열어 제쳤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S를 진짜 꾸준하게 애플에서 MS로 갈아타는 분도 계시고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꾸준히 신고가 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솔직히 미국 S&P를 통해서 신고가 내면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MS 기준으로 애플도 물론 보지만 이제 MS 기준으로 좀 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같이 봐야 되는 애플은 제가 180불 꺼놨잖아요. 주봉이긴 한데 180불 꺼놨잖아요. 떨어져서 중국 때문에 불안하다, 아이폰 안 팔린다, 중국 애국서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 비전 프로를 통해서 성장력, 신성장 동력을 살렸고 실제로 지금 3년 만에 돌아오는 코로나 사이클을 통해서 AI폰이잖아. 삼성이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AI폰 내놓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내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살 거다.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죠. 미국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었던 애플도 반등을 잘 주고 180불을 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잘 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막 엄청 떠들고 막 좋아했던 원래는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이닉스를 사모았던 9월 10월달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를 111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고 11만 원대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는 그 당시 얼마였냐면 400불 초반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제가 400불 중반에서는 엔비디아도 중기론 괜찮다 말씀드렸고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그 뒤에 또 떨어졌을 때 제가 420불, 460불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못 사신 분들은 상당히 크게 떠들었어요. 찐부자들이 산다. 프로들이 살 때다. 500불 신고가 돌파할 때 500불 초반에서 뭐 글도 쓰고 방송도 찍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추세예요. 자, 이때도 못 샀는데 400불 때도 못 샀는데 어때 500불 때 사. 그게 아니라니까요. 추세가 올라가잖아요. 추세가 상승되고 올라가는 이유가 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면 단기로든 중기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 사는 분이죠. 500불 사는 분들. 이때 사는 분도 저는 사실 그 지금 보고 있는 게 물론 시황이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빅테크 어닝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1월 말에 FMC 나오고 그 전에 PC 지표가 나옵니다. 괜찮을 거라 봐요. 좀 더 갈 거라 보는데 혹시나 비중이 많거나 샀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나는 기분을 좀 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 올라간 500불 후반이나 600불 정도에서 살짝 팔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 무조건 이렇게 사가지고 좋은 게 있는데 다 먹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뭐 금액이 적거나 비중이 적으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수익 나는 내가 어쨌든 팔아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익절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돈을 좀 잡아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 초보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운 좋아 먹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에 또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손실이 또 손실을 보고 손실을 보면 겁이 나서 못해. 그 손실이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비자발적 장투를 하게 된다고 물려가지고. 근데 단기적으로도 뭐든 이렇게 수익을 내는 버릇을 갖게 되면 주식에 자신이 생겨요. 신고가도 휙휙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 물리고 그러면 싼 것들 계속 물타기 난다든지 안 좋은 것들 저가에만 자꾸 잡다가 더 떨어지게 돼 있다고.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중국 대표주들이 있죠. 귀주 모태주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를 보고 있는 지표주라 저는 보는데 마오타이주거든요. 이것도 물론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중국에서 가장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은행들하고. 하지만 2년 3년 동안 주가가 보세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빠진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추세가 없어요. 암만 좋게 몰라도 횡보 추세고 하향 추세입니다. 고가 저가 떨어지죠. 알리바바 보세요. 계속 빠지죠. 이게 2023년이거든요. 1년 지난 거고 2년 지난 건데 계속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래 추세가 떨어질 때는 밑에서 잡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살짝 안 좋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빅테크 내에서 이렇게 보세요. MS 올라가죠. 애플도 올라가다 살짝 쉬지만 잘 받치고 이런 건 횡보죠. 추세가 상승 추세, 하방 추세, 횡보가 있습니다. 횡보라는 거는 살짝 실수가 있는 거죠. 추세를 봐야 되는 그런 관찰 기간인데 살아나고 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죠.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도 제가 뒤에 2열인데 엔비디아나 AMD가 정말 좋다 하더라도 MS 좋다 하더라도 그 뒤에 빅테크 대표주인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거 있죠. 잘 올라옵니다. 메타도 얼마나 잘 올라와요. 그리고 이 선들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차별화되고 하겠지만 별로 걱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 대표주들로 쏠렸다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이 계시는데 90년대 후반이나 닷컴 버블 때는 실적도 안 났어요. 그냥 인터넷 되겠지 해서 설비투자만 이빠야 하고 사람들한테 공짜로 줬잖아요. 인터넷 시대 그래서 2000년 한 망한 겁니다. 돈을 못 벌었다고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AMD 설비 투자하면서 B2B 돈 다 벌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뭐 애플이 말하는 뭐 비전 프로든 우리 AI 아폰이든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죠. 개인들한테 팔고 있는 거 돈이 되지 않습니까? 매출이나 수익이 되잖아요. 그게 90년대 인터넷 버블을 만들었던 당시와 AI 지금 빅뱅 확장의 초기가 가장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너무 차별화됐어. 물론 맞죠. 그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버블은 아니죠. 이제부터 버블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부터 버블 만들어질까 보기 때문에 이럴 땐 겁을 낼 게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순서 매길 때 지금 테슬라를 장투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이나 FSD나 AI 로봇에서 두각 나타내서 이 빅데이터 어떤 기술력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굳이 뭐 이거를 계속 살 필요 있습니까? 좋은 게 훨씬 많은데.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수익 낼 게 많은데. 엔비디아 같은 거는 2주 만에 20% 났어요. 크게 실어가 20% 어떻게 냅니까? 그 테슬라가 물론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주가에서 다 드러나요. 항상 시장은 시그널을 줍니다. 테슬라가 2022년에 400불이었어요. 400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도 하반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는 비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00불까지 빠졌어요. 작년 초에. 그때 다 빠졌죠. 그때 뭐 엔비디아도 100불 갔을 때니까. 다 빠지고 100불에서 300불 많이 올랐죠. 올라가 난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좋았을 때 작년 상반기 7월까지 그죠.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 안 좋기 시작하는데 테슬라는 고가가 떨어지잖아요. 또 저가도 봐야 되죠. 제가 200불 선을 잠깐 끊어놓긴 했는데 200불 지지되면 다행히 횡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랑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2라든지 4680 같은 것들이 올해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돈이 안 돼요. 매출이 안 나옵니다. 미국은 무조건 어닝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성이 떨어지고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낮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근데 걔들이 7%까지 빠졌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2차 전지를 계속 볼 때 그 미국 자동차를 같이 봐야 됩니다. 미국 자동차는 또 트럼프 어떻게 때릴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왜 하냐 막 때리고 있던데 뭐 정치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종목들 쭉 한번 간단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TSMC 다시 갈게요. 대만도 제가 방송에서 따로 또 얘기 드릴 텐데 어제 보세요. 금요일 날 이게 TSMC가 사실 그동안 별로 안 좋았어요. 총통선거 나고도 외국인이 좀 빠졌다고요. 우리나라 외국인 팔리시. 그래서 약간 걱정했거든. 야, 대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랑 비교해야 되겠지만 어제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너무 못 오른 거지. 어제 하이닉스 14만 원 넘었다 하지만 못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기회라 보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기회가 맞아요. 왜? 1월 달에 우리나라만 특별한 수급 재료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기관들이 팔아서 외국인이 지금 공매도 못 쳐서 선물로 때려서 중국 대비해서 환율 좀 오르다 보니까 조금 영향받아서 하지만 반도체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마이크론 잠깐 보여드릴까요? 마이크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업체입니다. 메모리 업체 중에 3위예요.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하이닉스, HBM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좋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미국에 있는 것 때문에 덜 빠지는 거지. 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 1월달만 하더라도 신고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게 지금 하이닉스는 15만 원 넘어갔어야 돼 지금. 근데 미국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이 또 신고가 내고 있기 때문에 속스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신고가 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봐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그냥 미국 봐야 되는 보여드릴게요. 자, 신고가는 추세적으로 상방에 갈 때는 신고가 리스타트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리고 거기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조절하면서 살짝 수익을 챙기는 수익 보는 버릇도 꾸준히 들이시라. 그래야지만 주식 투자하실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1월달에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이번에 저점을 잡고 우리가 12635 사던 바이오 샀잖아요. 자, 바이오 잠깐 보여드릴까? 바이오가 지금 그렇죠.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그 방송 모음 있습니다. 4.2. 자, 10년물 미국 금리가 4.2 갔다가 살짝 찌고 떨어졌어요. 어제. 기술적 부분이긴 한데 전 당분간은 4% 등락이라 봐요. 뭐 4%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 보는데 그러면 바이오가 이 기술주에 비해서 이 금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못 올랐단 말이지. 어제 좀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전보는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보는 미국의 바이오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전체를 보는 ETF가 IBB나 XBI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살짝 어쨌든 빠지다가 양봉 났죠. 요거는 살짝 들어오르긴 했지만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별로 안 좋아요 요새. 가장 좋은 노보논 디스크 이거는 ADR이지만 일라이릴리 이건 좋죠. 뭐 노바티스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좋고 자, 우리나라를 환율 기준으로 같이 보는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지수가 있습니다. 그 EWY라고 있는데 반등을 3일째 주고 있어요. 네. 반등 주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은 여전히 빌빌대고 있어요. 중국 답이 없고 대만도 괜찮고 일본은 뭐 워낙 좋으니까 인디아 같은 거 좋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1월 달에 한 주 남았지만 조정 등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수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겁낼 게 별로 없다. 자, 미국이 올라가서 FMC라든지 그 어닝 시즌 됐잖아요. 물론 종목별로 차별화될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워낙 미리 매절 맞았기 때문에 지수가 별로 겁이 안 나잖아. 그럼 종목 고르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사야 되고 우리나라 주도주 될 만한 그것도 또 사야 되고 빠졌을 때 하이닉스 사서 지금 우리 중기포트 다시 만들었던 거고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AI 지금 소프트웨어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섹터예요. 거기서 이거 로봇도 살짝 보고 있고 딴 것도 보고 있긴 하지만 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이제 S&P 신고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렇게 잠깐 미국이나 대만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그 중간에 좀 세세한 내용들은 30분 제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나 테마 종목은 일요일 날 올려드릴게요. 그걸 제가 주말에 이틀 나눠서 올리기 때문에 그건 또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휴일 잘 쉬시고 영상 보시면서 우리 다음 주 또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